네, 연휴 내내 마치 초봄 같은 이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들면서 시야는 참 답답했는데요. 이번 주 미세먼지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례적으로 포근한 겨울 날씨는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훈 기상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 미세먼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새해 첫날부터 중국에서 스모그가 날아온다는 소식들을 저희가 많이 접했었고 실제로도 많이 시야도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좀 어떤가요? 네, 연휴 내내 참 날씨는 참 포근했었는데 미세먼지가 참 말썽을 부렸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날아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머물렀고요. 네. 특히 현재도 이어지고 있지만 인천과 경기, 충청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 역시 국내 대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량의 중국발 스모그가 더해지면서 오전에서 낮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건강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을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공기질이 평소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가 흔히 알기로 이제 중국발 스모그에는 좋지 않은 물질들이 이제 다량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물질들이 대부분 섞여서 날아오는 건가요? 네, 먼저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모두 중국에서 날아온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분석에 의하면 국내에 발생한 미세먼지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두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주로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 물질이고요. 하지만 중국발 스모그에는 황산염이라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황산염은 바로 석탄을 태울 때 많이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특히 이 황산염 같은 경우에는 구름에 섞여 들어가면서 산성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무래도 공장지대를 거치다 보니까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혈액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데요. 이런 중금속이 포함된 미세먼지는 우리 체내에 쌓일 수가 있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올겨울 저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접하긴 하는데, 자 도대체 한반도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자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건가요? 네, 사실 겨울에 포근하다는 표현은 좀 어색해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그렇죠. 요즘 같은 날씨에서는 정말 포근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겨울은 예년과는 분명히 다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틀 뒤면 절기 소환입니다. 이 절기 소환은 기후학적으로 봤을 때 이맘때쯤이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 9.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3월 초순에 해당하는 완연한 봄 날씨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이례적으로 따뜻한 겨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크리스마스의 경우 뉴욕의 낮 기온이 영상 20도에 육박을 하면서 반팔 차림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도 했었고요. 네. 독일에서는 벚꽃이 피었고 러시아와 북유럽에서는 눈과 얼음이 모두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은 아무래도 올해 강력하게 발달을 하고 있는 엘니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엘니뇨의 영향으로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소보다 3도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슈퍼 엘니뇨라고 불렸던 지난 1998년 엘니뇨의 강도에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엘니뇨가 강력하게 발달을 하면서 전 지구적으로 공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넣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3월에서 4월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기상이변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포근한 겨울, 글쎄요, 아무래도 좀 반가운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좀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올겨울 날씨를 얘기할 때 또 겨울에 혹한 추위에 힘겹게 나시는 분들을 예. 생각해 보면 참 겨울 같은 날씨가 참 반갑기도 한데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매번 겨울 날씨를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네. 지난달에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눈비까지 많이 내리면서 곶감과 귤 농가에서는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포근한 겨울 날씨 탓에 각 지역의 대표 겨울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인제 경우에는 빙어 축제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이 인제 빙어 축제는 작년에는 유례없는 가뭄에 물이 없어서 축제를 못했었는데 올해는 따뜻한 겨울이 기승을 부리면서 얼음이 꽁꽁 얼지 않아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이번에도 2년 연속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네. 제가 작년 12월경에 인제 빙어 축제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수량이 확보가 되면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포근한 날씨 때문에 이번에도 축제가 취소되면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가평의 자라섬 싱싱축제가 취소가 됐고요. 평창 송어축제는 부분적으로 운영이 되고 대관령 눈꽃축제는 일주일가량 정도 축제가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제도 취소가 되고 또 연기도 되고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겨울 때문에, 포근한 겨울 때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겨울 날씨, 남은 겨울 날씨를 전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남은 겨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올겨울 날씨는 엘니뇨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엘니뇨가 올겨울 내내 또는 발달 또는 또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남은 1월과 2월에도 모두 엘니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보통 동아시아 지역은 엘니뇨의 직접 영향보다는 간접 영향을 주로 받게 되는 지역인데요. 하지만 이번 엘니뇨가 워낙 강력하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간접 영향으로도 한반도 날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엘니뇨의 영향으로 포근한 날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눈과 비는 예년과 비슷하게 내리겠지만 아무래도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동해안이나 서해안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나 비가 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 얘기한 것처럼 한반도는 엘니뇨의 간접 영향 지역이기 때문에 안 추울 수는 없습니다. 주 중반부터 추위가 밀려오기 시작을 하겠는데요. 네. 한반도 북쪽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목요일부터는 닷새 정도 추운 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쯤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가 지나는 1월 중순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보다는 또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